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수도권 내리 4선이죠. 그다음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님 재선 의원이시고 그다음 초선인데 한 4선쯤 하는 척하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국정조사 어벤져스. 자, 광고 나가는 동안 대형 속보 떴습니다. SBS 뉴스 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했다. 자, 여러분 함께 토론하고 계십니다. 샵 1035,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요. 세 분 의원님들께 격려 문자 그리고 대한민국 시국에 대해서 격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 또 질문도 하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수진님 와 구속영장 청구됐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요? 4254님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그럼 이제 구속되는 건가요? 6854님 이제 법원은 공이 넘어왔는데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자, 일단 중앙검 좀 잘 나가던 검찰이었죠. 김경진 의원님. 네.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잘 나가던 검찰이었다고. 네. 지방에서. 네. 예, 지방에서 잘 나갔었죠. 중앙에서 잘 나갔어요. 제가 그래도 맹색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요? 검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런 것. 거기서 몇 년 얼마 있었는데요? 6개월밖에 못 있었죠. 부끄러워라. 자, 어떻게 됩니까? 영장 청구. 100% 구속입니다. 100% 구속.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네.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 예. 이재용 씨 구속됐죠. 예. 김기춘 씨 구속됐죠. 예. 조윤선 장관 구속됐죠. 김종, 최순실, 예. 김종덕, 김종덕, 예. 정호성, 다 안종범, 문영표. 김주리.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피의자 피고인들의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데 예. 아래 것들이 구속이 됐는데 그렇죠. 핵심 수뇌부가 구속이 안 된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아하.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거기다가 형사성법에 보면 증거인멸 구속사유. 그렇죠. 예. 예. 구속사유 사안의 아닙니까? 중대성. 예, 사안의 중대성. 아니 뭐 뇌물을 400 몇십억씩이나 433억. 예, 누구한테나 받게 해줬고 예. 사안이 중대하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에게 뇌물. 최고 뇌물입니다. 어허. 그다음에 이미 최순실이 시켜서 독일에서 핸드폰으로 대포폰으로 컴퓨터 부숴라잉. 예. 그다음에 그 JTBC 부숴라잉 그러지 않고 컴퓨터 부숴라. 네, 부숴라잉. 그거 이제 그 JTBC 예. 태블릿 조작됐다고 얘기해라잉. 예. 그다음에 저희 안종범 시켜가지고 이승철이한테 저기 국회 나가서 뭐 상관없다고 위증하라고 시켜라잉. 그런 것들. 일단 대포폰을 쓴 자체가 증거 인멸의 혐의. 그렇습니다. 가능성. 네. 장 의원님 국정조사죠. 청문회 하면서 여기까지 올 줄 예측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우리 김경진 의원처럼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 전문가 아니야. 글쎄요. 보편적 상식에서 보면 예. 헌정사에 그 행정부의 비서실장, 정무수석 또 뭐 문체부 장관 2명, 차관 예. 이게 다 구속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비서실장, 뭐 동생이면 동생, 뭐 형이면 이렇게 구속됐지. 검찰 출신보다 훨씬 설득력 있네. 이게 이렇게까지 거의 그 정부를 이끌어갔던 핵심 인사들이 싹쓸이 구속된 적이 없었잖아요. 우병은 좀 미안하겠다. 자기는 구속 안 돼갖고. 되지 않겠습니까 보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예. 대통령이 구속될 거라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뇌물죄 부분입니다. 근데 뇌물죄 부분을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 상식적으로 제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편의를 봐준 게 뇌물죄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최순실은 자신의 자신의 어떤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데 그 딸에게 말을 사주게끔 하고 또 독일 법인에 또 돈을 지원하게 하고 이거는 사실은 이게 뇌물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게 뇌물죄겠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상식에서 보면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간만에 예. 장제원 의원님이 씩씩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네요. 분발하시고요. 왜 고춧가루 계속 뿌려 저기다가. 힘내십시오. 같은 편이 되는데. 아니, 격려하시는 거예요. 격려 드리는 거고요. 저는 검찰이 정치 검찰의 누명을 벗고 아하. 국민 검찰의 길을 지금 간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하. 앞으로 사법부 역시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네. 따라서. 그래서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됐던 것처럼 당시에도 정치인 고려를 했으면 전직 대통령 봐주자라고 했으면 구속됐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아무개라는 혐의가 이렇게 됐으면 그 사람은 진작에 구속됐을 거예요. 그래서 법 앞에 예의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죠. 그래서 이후에 뭐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 역시도 고려하지 정치인 말고. 고려거든요. 오로지 이 국민 검찰로서 예. 또 국민 법원으로서 그쪽의 길을 걷지 정치 법원, 정치 검찰 그쪽에는 눈길을 돌리지 말고 예. 어떠한 정치인 고려하지 않고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사선 의원, 장지원 의원님 재선 의원, 그다음에 김경진 의원님 초선 의원 세 분 합하면 합의 8선 의원입니다. 합의 나도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5645님 그럼 언제 구속되는 건가요? 내일 모레. 자, 이 말씀드릴 거고요. 2721님 검찰에게 보냈다는 아부성 문자도 안 통한 건가요? 황문경님 아줌마들 수다방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속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에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하다니 법과 원칙이 마지막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1호구원님 세 분 덕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같아서 참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주세요. 이 세 분 결정적 역할 하신 분들이죠. 자, 김경진 의원님. 네. 자, 이제 오늘 구속영장 청구하면 네.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일 한 하루 이틀 좀 여유를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오늘 청구를 하면 법원이 이제 구인영장을 저녁에 발부를 하고요. 예. 발부를 하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자택으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인해 옵니다. 예. 그러면 구인해 오는 그 시점에 이제 영장 실질심사. 실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 보통은 이제 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이 아니어도 통상적인 보통의 피의자라도 제가 언제까지 제 발로 검찰청에 갈 터이니 굳이 저희 집으로 자택으로 구인영장 집행으로 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아하. 그 정도는 누구나한테나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통상은 검찰하고 신사적인 약속을 맺고 언제까지 나 가겠다. 내일 가겠다 예. 모레 가겠다 하면 그 날짜로 해서 법원에 실질심사를 대체로 잡아주는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하루쯤 미뤄서 모레쯤 가겠다. 모레쯤. 그러면 모레 오전에 영장 실질심사 받고 법원도 굉장히 고뇌하는 듯한 또 표정이라든가 절차적인 필요하니까 예. 그러면 고패 새벽쯤 해서 아마 정식 모레. 영장이 아하. 발부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내일은 28일 아니에요. 네. 28일 중요한 날이거든 내일. 네. 시리아하고 그 월드컵 그 예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네. 국민들 그런 거 봐야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국민들 축구라도 좀 제대로 봐야지. 김경진 의원님은 뭐 워낙 검사 출신이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예.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지 않습니까? 예측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예.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주심 판사가 교체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모라는 주심 판사가 최순실 쪽에 인맥이 있다고 예. 문제 제기를 어떤 야당 의원이 했죠. 누구였습니까? 안민석 의원이요. 네. 예.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자, 근데 학원 그게 강사 출신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그 재판을 예. 이모 판사 그분이 맡았을까요? 여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석연치한 점이 있어요. 아하. 그리고 이 실질 심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예. 또 청취자들이 끝까지 예의주시를 해야 될 끝까지 필요가 예의주시해야 있다고 봅니다. 되라. 안될 왜냐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정직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일부 썩은 판사들이 있어요. 오, 그래요? 아, 사법부가 썩었죠. 일부. 오. 아까 썩은 그 표현은 김경진 의원이 하던 표현인데. 검찰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정치 안될 판사들이 가능성도 있는 있다. 거거든요. 근데 눈빛은 아니 지금 예. 이게 불과 10일 전이에요. 이모 부장판사를 이재용 재판의 주심으로 할당했다가 저한테 들켜가지고 예. 그날 오후에는 절대로 안 바꾼다.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 바꿨죠. 재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야당 의원이 문제 제기해가지고
저는 재배당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이 앞으로 재판이 공정성이 의심스럽다 그 얘기만 했는데 하루 만에 후다닥 마치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처럼 예. 바꿨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 이런 중앙지방 예. 지방법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 안민석 의원님 법과 원칙에 따라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청구된다 발부 안 되기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보수가 좀 단결되고 야당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석에서 한 거 제가 녹음한 건 내가 나중에 공개할게요. 근데 그 안민석 의원님 말씀은 이제 예. 그 너무 기우시고요. 예. 저는 처음에 그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 받고 난 다음에 뭐 저쪽 변호인단에서 경의를 표한다고 얘기한 만큼 예의를 손범규. 다했잖아요. 예. 또 사실 침대도 놔들고 맞습니다. 영상 녹화도 안 하고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예의를 다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의존을 최대한 최대한 해줬죠. 했단 말이죠. 그때 제가 검찰이 영장 청구 시킬 만한 충분한 법리를 갖고 있구나. 오. 만약에 뭐 제가 볼 때 영장 청구 안 할 것 같으면 굉장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주 엄격하게 조사를 했을 거다. 아니 재판 받아봤어요? 아니 이제 안 받아봤는데 오, 어떻게 그런 알지? 느낌을 내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께 무례하다 이런 여론을 안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의전이나 모든 혜택 좀 이렇게 아량은 베풀되 예. 그 딱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미 검찰에서는 구속을 시킬 만한 확실한 어떤 그 증거와 또 논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검사 출신이시고 이제 변호사도 해봤잖아요. 네. 피의자가 전화가 왔고 오늘 재판 받았는데 이제 다른 변호사가 대신 나갔단 말이에요. 네. 오늘 재판 받았는데 판사가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럼 덜컹하죠. 좀 이거 그렇죠. 유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제가- 다 들어주면 그래요? 정확해요. 그래서 내가 재판 받아왔냐 그랬잖아요. 예. 얘기를 다 들어주고 예 맞습니다. 다 들어주잖아요. 그건 유죄. 근데 피의자 맨날 야단쳐 무죄. 그럼 제가 분석을 잘한 거네요. 정확하게 하신 거죠. 그러죠. 김경진 의원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셨을 때 7시간 12분 동안 조서 검토를 안 해주거든요. 그건 헌정사상 최초예요. 네. 그러지 않나요? 할 거 다 해봐라 이거잖아요. 다 해봐요. 그런데 유죄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보다도 예. 사실은 굉장히 가혹하게 할 것이다. 음. 그러니까 법원 재판할 때 보면 예. 대부분 유죄들이에요. 무죄라는 사건은 거의 없어요. 보면 형을 세게 엄격하게 때릴 때는 굉장히 잘 들어주고 관대하게. 뭐든지 끝까지 너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예. 라고 하는데 무죄 판결할지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예리하게 많은 질문을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우병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1144님. 그럼 영장 실질 심사 끝난 후에 박 전 대통령 어디서 대기하나요? 지난번 이재용 회장 구치소에서 대기했던데 이거요. 전 세계 국민들 중에 우리만 질문해요. 이렇게 수준들이 높아진 거야. 똑같습니다. 촛불 시민들. 네, 네. 자, 2745님. 저는 부산 기장에 사는 찬율 민율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안민석 의원님 팬이고 제 친구는 장지원 의원님 팬입니다. 친구분 사랑합니다. 이 할머니도 사랑해지 넘어오지. 정치쇼 들으면 김경진 의원님도 팬 됐습니다. 내일 투표하러 오세요. 괜찮아요. 열이 확 올라갈 뻔했어. 아니요, 경선이니까. 네. 근데 안 냅니다. 안 내. 재밌는 토크 감사합니다. 김현수님, 그럼 다음은 우병우 전 수석 차례가 되나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맞을까요? 다른 운명을 맞을까요? 자, 우병우를 누가 제일 몰아붙였죠? 국정조사 때? 다 몰아붙였죠? 역시 그래도 사선께서 예. 아니 제가 사선을 넘어서 사선한 거예요. 우병우에 대해서 예. 밝혀지지 않은 혐의를 예. 오늘 봉도사님 이 프로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사 한번 또 네. 뜨려고? 제가 실명까지 거론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우병우 현상금 걸었던 사람들 아니야? 1,800만 원. 저도 졸지 500만 원 따라 걸어가지고 나중에 좋은 데 썼으니까. 좋은 데 썼으니까. 네. 예. 자, 김남이라는 김남이 남이. 네. 이거 옛날 가수 이름 같네. 김남이.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이었어요. 예. 이 체육인재육성재단이 K스포츠재단 때문에 없어지거든요. 정부의 단체가 지들이 K스포츠재단이 체육인재육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기존에 잘 하던
체육인재육성재단을 없애야 돼, 깨야 돼. 어허. 그래서 김종 전 차관이 2015년에 이걸 깨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남희 전 사무총장이 이 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예. 버텨. 체육인재 육성 재단에 사무총장이 어허. 버텨. 예. 왜 이게 멀쩡한 송강영 이사장 그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그 재단 직원들이 데모하고 난리예요. 예. 왜 멀쩡한 우리 재단을 깨려고 하느냐. 아하. 그래서 사무총장이 아주 전면적으로 나서서 대단한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주 그 외국 생활을 쭉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고 예. 국가대표 스키수수 출신인데 이분이 버티다가 우병우 민정수석실로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10시간 이상 받아요. 민정수석실에서요? 네. 아니 검사님 네. 이럴 리가 있어요 이게? 이건 우병우의 직권남용이죠. 그 특검이나 지금 그 그래서 특수본에서 알고 있어요? 특수본에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데 이건 김남희 사무총장이 예. 우병우 하면은 이를 갈고 있어요. 저희도 국정조사 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제보가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예. 김남희 씨가 어쨌든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정치쇼로 불러드려야겠네. 네, 뭐.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국정조사 때도 전혀 그 문제를 이제 위에 수면 위에 못 올려놨었어요. 예. 근데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 그럼 이제 기울었는데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셔야 되고 예. 김남희 씨도 이제는 좀 수사 협조를 조사에 협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장지원 의원님도 얘기를 좀 듣고 계셨나 아니 본데. 근데요 이게 예. 그거는 제가 송강영 이사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 들었는데 우병우 얘기로 예, 집중하셔야 그것이 최순실과의 연계고리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장은. 어허. 근데 어쨌든 예. 우병우 문제 관련돼 가지고 예. 특검에서 이게 이제 그렇게 이 영장이 기각된 부분은 최순실과의 고리를 못 푼 거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는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재청구되면 100% 발부될 것이다. 그럼요. 근데 검찰에서는 이것이 직무유기, 직권 남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한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KTNG 그 또 인사 개입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좌파 영화사 뭐 이렇게 지원하지 말라는 둥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체부 인사 이런 것이 최순실과의 관계는 모를지언정 직권남용 이런 분명하다. 것들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분명하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은 이걸 추가로 개인 비리를 갖다가 엮어 넣어야 돼요. 예, 정강 주식회사 그렇죠. 정강. 정강 문제도 예. 그렇고 넥센과의 관계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탈세 문제, 아들 운전병 코너링 문제 예. 이런 것들을 함께 기소를 하게 되면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구속시킬 수 있다. 근데 예.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김경진 의원님 네. 특검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의미심장하거든요. 네.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다. 그러니까 워낙 특검이 마지막에 급하게 영장 청구를 했어요. 다른 사건 수사 정리하고 우병우 씨는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워낙 시간이 쫓겼어요. 근데 지금 아마 검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정리하고 나면 예, 다음에 바로 들어간다. 예, 우병우 씨 들어갈 거예요. 그- 근데 걱정은 예. 어쨌든 그 우병우 씨가 지금 통화내역 이 검찰 고위직들하고 통화내역 조회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수남 총장하고 한 거, 네. 이영렬 중앙지검장하고 한 거 조사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는 돼요. 우려는 되고 사실 냉철하게 한다면 검찰에서 일단 우병우 씨를 구속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고위직과 우병우 씨와의 혹시 불법적인 커넥션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특검을 구성한다든지 사실은 이래야 돼요. 검찰 자체 수사에 예. 맡겨두면 근데 안 이번에 되고요. 딱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예. 이분들을 구속시키고 이분들이 죄에 있는 거 저는 단죄해라도 보는데 김기춘 실장이 지금까지 최순실을 모른다. 최순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밝혀내야 돼요. 아니 그 국회에서 고발해야죠.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고발하죠. 근데 예. 중요한 그다음에 우병우도 자기 장모와 최순실이 그래 골프장에서 같이 골프를 골프 쳤다는 제보가- 여러 가지 예. 제보가 있는데 우병우는 끝까지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고리 그러니까 이분들 구속하고 어떻게 하고는 뭐 둘째 문제 치고 당연히 되겠지만 이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을 밝히는 것들 이거를 검찰이 반드시 해야 제가 된다. 최근에 알겠습니다. 최태민의 아들 예, 또 최재석 씨. 터트려? 또 터트려. 오늘 막 여러 개 터트리시네. 아니 알고 있는 걸 국민들에게 예. 알려야 되니까요. 최태민의 아들이 누구죠? 아, 최재석. 예. 최재석. 예. 그다음에 임순희. 최태민의 분 임순희의 예. 아들이 누구죠? 조순재. 예. 조순재 아들 조용래. 예. 최근에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을 쓰신 분. 그 내부 고발자. 두 분 다 내부 고발자인데요. 이 두 분을 제가 만났어요. 아하. 결론은 김기춘은 70년대부터 최순실을 알고 최태민, 있-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
이 두 분의 이야기 이분들 그래요. 증언. 네. 예. 네. 그래서 이 두 분을 제가 따로따로 만났는데 이번 주에 두 분을 한 자리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예. 두 분이 가지고 있는 퍼즐을 맞추면은 퍼즐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10시에 만나서 맞추고 10시 50분쯤 퍼즐이 풀리잖아요. 그럼 11시에 여기 출연하세요. 정봉재 정치쇼. 아니 그분들 한번 모셔보세요. 예, 그러면 자 많은 분들이 문자 폭탄 터트리고 있습니다. 내가 조선 간장이다님. 박 전 대통령보다 우병우 전 수석이 더 대단한 거예요. 아직 구속도 안 되고 7989님. 오늘 세 분 의원님들 모두 특정 선수들 시원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입니다. 최종원님 오늘 1시간 내내 보라보고 있었네요. 세 분 비주얼도 합이 좋아요. 계속 보고 싶어요. 2756님 세 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집니다. 서로 벽하고 대화는 토론 답답하거든요. 정치쇼에 매주 나와주세요. 이건 정치쇼 잘한다는 얘기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바른정당 장지원 의원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은 다 우병우 바로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되고 우병우도 구속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특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 아니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과 네.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어쨌든 언론에서는 우병우 라인이다 라고 의심이 간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인이든 아니든 예. 그 많은 검찰 수뇌부 수뇌부 와 통화한 내역. 예. 아하. 그리고 결국은 최순실이 예. 수사 상황을 생생하게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해서 단죄가 있어야죠. 특히 세월호 수사는 예. 광주지검 전화했잖아요. 검사들한테 예. 수사 방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정말 천인공노할 짓이죠. 이거 사실 밝혀야죠. 제일 크게 2014년 정윤의 문건 유출 때 그거 뒤집은 게 그거 뒤집을 때 오다 받은 검찰 수뇌부 누구냐 그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병우 웃자만 나와도 피가 거꾸로 솟아. 예? 아니, 오늘 좀 품격 있게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앞뒤로 우병우인데? 이게 원래 목소리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왔네. 정말 쌍욕이 나오려고 그래. 예, 3817님 모르던 정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봉재 정치쇼 정말 사이다입니다. 자 이제 거꾸로 김경진 의원서부터 네. 짧게 인사. 예. 내일 예. 부산, 울산, 경남 국민의당 당내 경선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하시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바른정당 끝까지 저희들의 가치를 지키면서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장재현 의원님이 없고요. 그리고 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알베르 까미 이방인의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예.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세월호 7시간 진실 그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 보름 내로 벌벌 떨고 있는 내부자들 중에 예. 용기를 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구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수도권 내리 4선이죠. 그리고 바른정당의 희망 재선 장재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대변인 김경진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서실장이 보면, 비서실장, 뭐 동생이면 동생, 뭐 형님이면 이렇게 부속됐지. 검찰 출신보다 훨씬 설득력 있네. 이게 이렇게까지 거의 그 정부를 이끌어갔던 핵심 인사들이 싹쓸이 구속된 적이 없었잖아요. 우병우는 좀 미안하겠다. 자기는 구속 안 돼갖고. 되지 않겠습니까 보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예. 대통령이 구속될 거라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뇌물죄 부분입니다. 근데 뇌물죄 부분을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 상식적으로 제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편의를 봐준 게 뇌물죄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최순실은 자신의 자신의 어떤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데 그 딸에게 말을 사주게끔 하고 또 독일 법인에 또 돈을 지원하게 하고 예. 이거는 사실은 이게 뇌물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게 뇌물죄겠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상식에서 보면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간만에 예. 장재현 의원님이 씩씩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네요. 분발하시고요. 왜 고춧가루 계속 뿌려 저기다가. 힘내십시오. 같은 편이 되는데. 아니, 격려하시는 거예요. 격려 드리는 거고요. 저는 검찰이 예. 정치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수도권 내리 4선이죠. 그다음 바른정당 장재현 의원님 재선 의원이시고 그다음 초선인데 한 4선쯤 하는 척하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국정조사 어벤져스. 자 광고 나가는 동안 대형 속보 떴습니다. SBS 뉴스 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했다.
자, 여러분 함께 토론하고 계십니다. 샵 1035,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요. 세 분 의원님들께 격려 문자 그리고 대한민국 시국에 대해서 격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 또 질문도 하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수진님, 와 구속영장 청구됐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요? 4254님,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그럼 이제 구속되는 건가요? 6854님, 이제 법원은 공이 넘어갔는데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자, 일단 중앙 좀 잘 나가던 검찰이었죠. 김경진. 이 검찰의 누명을 벗고 아하. 국민 검찰의 길을 지금 간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법부 역시도 예.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됐던 것처럼 예. 당시에도 정치적인 고려를 했으면 전직 대통령 봐주자라고 했으면 구속됐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아무개라는 혐의가 이렇게 됐으면 그 사람은 진작에 구속됐을 거예요. 그래서 법 앞에 예의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죠. 그래서 이후에 뭐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 역시도 고려하지 정치인 말고. 고려거든요. 오로지 이 국민 검찰로서 예. 또 국민 법원으로서 그쪽의 길을 걷지 정치 법원 구속사유. 그렇죠. 네, 구속사유 사안의 아닙니까? 중대성. 네, 사안의 중대성. 아니 뭐 뇌물을 400 몇십억씩이나 433억. 예, 누구한테나 받게 해줬고 예. 사안이 중대하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에게 뇌물이에요. 최고 뇌물입니다. 어허. 그다음에 이미 최순실이 시켜서 독일에서 핸드폰으로 대포폰으로 컴퓨터 부숴라. 예. 그다음에 그 JTBC 부숴라잉 그러지 않고 컴퓨터 부숴라. 네, 부숴라. 그거 이제 그 JTBC 예. 태블릿 조작됐다고 얘기해라. 예. 그다음에 저희 안종범 시켜가지고 이승철이한테 저기 국회 나가서 뭐 상관없다고 위증하라고 시켜라. 그런 것들 일단 대포폰을 쓴 자체가 증거 인멸의 혐의 그렇습니다. 가능성. 네. 장 의원님 국정조사죠. 청문회 하면서 여기까지 올 줄 예측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우리 김경진 의원처럼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모든 문제 보편적- 전문가, 모든 문제 전문가 아니야. 글쎄요. 보편적 상식에서 보면 예. 헌정사에 그 행정부의 비서실장, 정무수석 또 뭐 문체부 장관 2명, 뭐 차관 예. 이게 다 구속된 적이 있나요? 의원님,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잘 나가던 검찰이었다고 지방에서. 네. 예, 지방에서 잘 나갔었죠. 중앙에서도 잘 나갔어요. 제가 그래도 맹세기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을 했던 사람인데 아 그래요? 검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런 것 거기서 몇 년 얼마 있었는데요? 6개월밖에 못 예. 있었죠. 부끄러워라. 자 어떻게 됩니까? 영장 청구. 100% 구속입니다. 100% 구속.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네.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 예. 이재용 씨 구속됐죠. 예. 김기춘 씨 구속됐죠. 예. 조윤선 장관 구속됐죠. 김종, 최순실, 예. 김종덕, 김종덕, 예. 정호성, 다 안종범, 문용표. 줄줄이.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피의자 피고인들의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데 예. 아래 것들이 구속이 됐는데 그렇죠. 핵심 수뇌부가 구속이 안 된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형사성법에 보면 증거인멸